시간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한 빠른 이슈, 전문 용어들을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이슈, 지금 바로 루리온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로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유전자 크기 27에서 32kb 베이스 페어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전자연밀경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에서 파생돼 명명되었습니다. 주로 추운 겨울철에 발생하는 성인 감기의 10%에서 30%를 차지하며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을 동반한 코감기를 주 증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단순 감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데 인간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동물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렇게 세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변이된 바이러스는 중증 폐렴과 같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WHO가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및 식품 종류, 문화, 주민 및 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했다고 발표하는데 여기서 C5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그리고 19는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에 점막으로 침쓸 때 전염됩니다. 이렇게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하며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SNS의 글을 보면 바이러스를 마스크로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마스크 자체의 구멍은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턱없이 큰 구멍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이므로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섞여서 전파되게 됩니다. 침방울의 경우 바이러스보다 훨씬 입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로 충분히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실제로 감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오랜 시간 착용하거나 재사용하게 된다면 마스크에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호흡 시에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에 체액이나 침방울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막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9시 기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는 총 79,140명에 사망자 수는 2,467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확진자 수가 763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7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약 3일서부터 7일 정도이며 최대 14일까지 잠복할 수 있으므로 아마 이 영상을 올리는 일자에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초기 대응 당시 우한을 방문한 사람들 중 기침, 콧물, 그리고 고열을 동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및 감시를 시행하였고 환자들의 동선 및 밀접 접촉자와 연락을 취하고 자가격리를 시키는 등의 대처가 이루어지며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월 16일 해외여행 및 접촉력이 없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역학조사로도 밝혀지지 않는 감염 경로는 단순하게 감시체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확진하게 했고 대구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침과 고열, 오한 등의 감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19일에는 폐렴으로 인한 첫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온 국민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의 개학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을 떨게 만든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 분석일치 여부를 통한 확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확인한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면 유전자를 분석해서 코로나19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검사는 1일에서부터 2일까지 소요되는 검사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 코로나19만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검사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얼타임 PCR이라는 건데요. 이 키트에는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이 들어있어서 검사 6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이 됐지만 2월 7일부터 민간 병원에도 보급되게 되면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이 쉬워진 만큼 치료도 간단하겠죠?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춘 다음 자가 면역에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만이 완치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몇 개 찾아보면서 백신에 관한 언급을 확인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후에도 임상실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상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백신이 민간에 풀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 무엇보다 인파가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과 알람 설정, 시간이 넘쳐 흐르시면 영상 설명에 있는 트위치 생방송 채널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루리온이었습니다.